손흥민 선수의 거취를 둔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FC 바르셀로나가 손흥민 선수를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은 조금 의아했던 게 저희가 바로 다루기에 앞서서 좀 상황을 살펴봤어요.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태가 안 좋은 데다가 지금 사실 바르셀로나의 최대 이슈는 리오넬 메시의 복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리오넬 메시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이제 FA가 되는데 아직까지 PSG랑 재계약 소식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라포르타 회장이라던가 뭐 사비 감독이라던가 계속해서 이 메시와 접촉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어떤 그림상으로도 멋있잖아요.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은퇴를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좀 메시의 초점이 되게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와 연결되고 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대 이슈는 메시의 복귀예요. 설로 많이 오가다가 뭐 부인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공식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복귀를 위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메시 선수가 이제 바르셀로나로 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까지 링크가 떴다? 이 얘기는 사실 메시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바르셀로나를 떠났잖아요. 그 뒤에 뭐 레반도프스키도 오고 많은 공격 라인의 선수들이 영입이 되는 과정에도 솔직히 이제 현재 라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음에도 조금 화려한 그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럽 대항전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가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제외하면 결정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제 새로운 공격수, 최고 수준의 윙어를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카탈루냐 지역, 바르셀로나의 소식에 좀 정통하다고 할 수 있는 카탈루냐 라디오에서 나온 그 보도입니다. 이제 바르셀로나 담당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라몬 살물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손흥민 선수 바르셀로나 이적설을 보고 이게 또 무슨 얘긴가 하고 봤는데 이 라몬 살물이라는 기자가 그냥 넘어갈 정도의 기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자기도 하고 이 라몬 살무리 기자가 이제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뭐 바르셀로나가 구단 측에서 손흥민을 좀 원하고 있다. 물론 손흥민만 원하는 거 아니고 모하메드 살라나 루이스 디아스처럼 좀 다른 그런 윙어들을 같이 이제 후보로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흥민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적설에 좀 불을 지피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피차헤스라든지 뭐 다른 뭐 골 디아리오라든지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들에서만 나온 거라면 물론 저희가 소개는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카탈루냐 라디오가 라디오 방송이란 말이에요. 라디오 방송에 직접 나와서 네가 누군지 밝히고 실명 걸고 보도한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카탈루냐 지역에만 나가는 이제 그 카탈루냐어로 진행되는 그 방송일 만큼 지역 사람들이 애청하는 그런 방송에서 게다가 바르셀로나 구단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가 얘기했다? 그럼 구단 내부에서 이게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언급되는 선수가 바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특징적인 선수들, 바로 손흥민 선수와 살라처럼 윙포워드지만 골을 잘 넣는 선수들.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서 직접 골을 해결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이 역할을 하는 선수들의 경기력이 다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선수를 찾고 있는데 이 선수들을 좀 데려온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게 손흥민 선수와 살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었지만 올 시즌에 조금 주춤하고 이제 나이상으로 한 번 이적이 예상되는 선수들인데 이게 워낙 큰 뉴스다 보니까 스페인 전국 4대 스포츠 신문 중 하나인 스포르트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자의 보도를 좀 인용한 거지만 보강 취재를 한 거잖아요. 좀 무시할 수 없는 소식이잖아요. 바르셀로나가 EPL 득점왕 출신들을 영입한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 스포르트도 해당 소식 전하면서 바르셀로나가 최고 수준의 왼쪽 윙어들을 좀 영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왼쪽에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팀의 어떤 그 스타일에도 맞는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팀의 차이를 그러니까 어떤 크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크랙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떤 좋은 플레이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을 좀 영입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해석하자면 최고 수준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수준의 선수 그러니까 유망주나 뭐지 떠오르는 선수나 이런 수가 아니라 검증된 선수를 살려고 한다. 그리고 왼쪽에서 차이를 만들 선수 어떤 선수냐면 왼쪽 측면 공격수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팀에 맞는 선수 그리고 차비 감독이 추구하는 점유하면서 또 바르셀로나의 그 티키타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를 찾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맞냐라고 여러 군데 의심을 제기할 수 있지만 차비 감독은 어떻게 보면 과르디올라 감독의 영향을 받았지만 본인만의 스타일을 또 갖고 있거든요. 특징적인 게 어떻게 보면 과르디올라 감독도 그래요. 바이에른 뮌헨 갔을 때 로벤 리베리 활용했고 맨시티에서도 사네라든지 스털링 같은 윙들을 잘 활용하면서 좀 변화를 줬는데 차비도 딱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하피냐도 덴벨레도 그렇고 이제 빠른 윙어들을 잘 활용했고 뭐 아다마를 임대로 쓰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풀백들이 연계를 하고 미드필드 플레이를 하고 측면 공격수들이 정말 측면에 공격수처럼 뛰다가도 또 가운데로 들어서 골도 넣게 하는 속도감 있는 축구를 시도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차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수업을 이제 카타르에서 할 때 남태희 선수라든지 정우영 선수 같은 한국 선수들과 함께 뛰어보기도 하고 감독으로 지도해보기도 하면서 한국 선수들에 대한 호감도 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 프로필에 딱 맞는 선수 아니겠느냐. 게다가 바르셀로나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팀이 좀 돈이 많이 부족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렇다면 영입했을 때
마케팅이 되는 선수. 그러니까 디아스 그쵸. 같은 경우도 콜롬비아의 스타지만 살라는 이집트에 많은 팬들이 또 살라 유니폼을 엄청 사고 관광을 올 수가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투어도 갈 수 있고 그런 선수를 찾는 것이다. 실력도 있고 마케팅 가치도 있고 팀 플레이 성향이 많은 선수가 그럼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게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있어야 되는 선수여야 된다는 점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거론할 수 있는 선수, 영입할 수 있는 선수가 살라와 손흥민 정도일 것이다. 근데 문제는 여기도 이제 보도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재정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심각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제 바르셀로나가 최근 뭐 재정적 뭐 어떤 경제적 레버를 당기니 이런 돈을 땡겨 쓰기까지 했잖아요.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이게 악순환이었어요. 선수를 영입했는데 뭐 쿠티뉴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활약을 기대만큼 못 해주니까 계속해서 그런 재정의 타격이 입히고 또 유럽 대항전 성적도 못 내고 그럼 또 재정적 타격을 입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구단도 돈이 없고 이제 선수들 급여도 못 맞출 정도로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걸 고려하면은 어떻게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영입하겠냐 라면서 이제 스포르트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재정 문제 워낙 유명하다. 최근에 지출 한도 초과해가지고 셀러리 캡도 못 맞추지 않았냐. 그러니까 스포르트가 이걸 지적하면서 이런 영입이 뭐 당연히 팀에도 좋고 뭐 높은 도약을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라리가가 셀러리 캡 문제로 계속 바르셀로나 괴롭히고 있는 이상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영입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영입을 할 수는 있지만 등록이 안 된다. 그렇죠. 라리가는 말씀드린 자체적인 셀러리 캡 조항이 있어서 수익 대비 인건비 지출의 한도가 정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토니 선수한테 주고 싶어 데려오고 싶어 해도 이 돈을 딱 장부를 맞췄을 때 안 맞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가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사실 1군 선수 계약이 돼 있다가 이제 2군 계약으로 바꿔가지고 편법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셀러리 캡을 못 맞춰서 2군 등록을 하면 2군에서 끌어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건데 임시적으로 아니 가비라는 팀 내 최고 유망주도 등록을 못 하는데 갑자기 손흥민 선수를 영입해서 등록한다? 돈이 어디서 나서?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가 손흥민 선수 영입이라는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영국 현지에서도 카탈루냐 라디오가 시즌 끝나고 나서 바르셀로나가 손흥민 영입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바르셀로나와 손흥민 선수가 연결된 게 단순 찌라시나 뭐 약간 그 공신력이 낮은 인터넷 매체가 아니라 스포르트 그리고 카탈루냐 라디오 같은 매체에 나왔기 때문에 좀 설렐 수밖에 없고 또 설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리 뭐 조금 흔들린다고 해도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바르셀로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참 바르셀로나에서 한국 선수가 뛴다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무리 이제 백승호, 이승우 선수가 있었지만 그렇죠. 1군은 아니었으니까. 되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에서 한국 선수가 뛴다? 저는 아직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정말 설레는 그런 구단이 아닐까 싶고요. 또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거쳐갔잖아요. 대표적으로 메시도 있지만 뭐 정말 말해 뭐해 수준으로 뭐 앙리, 호나우지뉴, 뭐 라우드러, 마라도나 뭐 정말 많은 선수들이 거쳐갔는데 그 사이에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어떤 팬으로서 설레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프리미어리그가 유럽 최고의 리그로 올라섰고 가장 많은 자본력과 가장 많은 스타들이 뛰지만 유럽 전통의 광화문 다들 아시잖아요. 레바민,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미넨, 뭐 여기다 유벤투스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전통으로 보면 그래요. 뭐 그런 가운데 뭐 레알 마드리드와도 손흥민 선수가 많이 연결이 됐었지만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정책 기조로도 그렇고 또 같은 포지션에 이미 뭐 비니시우스를 포함해서 좋은 선수들, 뭐 어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냉정히 말했을 때 연결 가능성이 좀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오히려 좀 재건이 필요한 상태에서 그 포지션이 부족하고 또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연결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안 된다는 이유가 처음에 논이유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그런 걸 고려하면 지금 괜찮거든요. 쿼터가. 그래가지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좀 언급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뭐 토트넘이 놔주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콘테 감독도 떠났고 또 케인 선수도 거취를 정하지 않는 가운데 아시다시피 히샬리송도 그렇고 클루셉스키라든지 뭐 힐까지 봤을 때는 토트넘이 세대 교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이번에 적절한 오파가 온다면 케인도 나가고 손케지오도 함께 정리하는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 교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두 선수 다 30대에 접어들기도 했고 좀 어린 선수들, 유망한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이 기회에 진짜 마지막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케인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그런 걸 좀 이용해서 토트넘이 좀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뭐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 2025년까지인데 지금 케인의 상황이 그렇듯이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올 여름에 남을 경우엔 내년 여름에는 사실 이적료 가치가 엄청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쵸. 나이도 또 사실 이제 그 기간에 어떤 할 할지도 모르고 굉장히 이제 이적을 할 때 헐값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예 그럼 지금 시점에 손케지오를 정리하면서 그 자금으로 전체적인 리빌딩을 하자. 뭐 어떤 새로운 정식 감독 선임할 때
때 손케디오로 이제 중심으로 리빌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들을 정리하면서 새 팔 짜자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왜 그렇다면 왼쪽 공격수 영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른쪽은 지금 걱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덴벨레가 원래 되게 걱정거리였는데 사비 감독 온 이후로 정말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덴벨레 선수 말고도 하피냐 선수가 이제 오른쪽 윙어인데 하피냐 선수 되게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왼쪽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뭐 페란 토레스나 안수파티가 있는데 이번 시즌 활약을 두고 보면은 되게 두 선수 다 되게 별로란 말이죠. 예, 실제로도 그래서 이제 하피냐 덴벨레를 동시에 써가지고 오히려 둘 다 오른쪽이 전문인데 왼쪽을 넘나들면서 뛰어야 할 상황이 나올 정도로 왼쪽 전문 선수들이 부진하다. 특히 안수파티 같은 경우에는 메시가 떠난 이후 10번을 주면서 기대를 했지만 큰 부상 이후에 경기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페란 토레스는 입단한 이후 사실 현재까지도 기대만큼 좀 활약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가비가 원래는 이제 중앙에서 이제 메잘라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이 가비를 측면 공격수로 쓰는 게 더 나을 정도로 본래 전문 왼쪽 공격수들이 약하니까 특히 무엇보다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아무리 기회를 생산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봤자 골을 넣어야 되는 것인데 그 골이 안 터지다 보니까 지금 바르셀로나는 측면 공격수인데 골을 잘 넣는 선수를 찾는다. 그럼 누구냐? 손흥민 선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재정 문제 때문에 좀 영입이 어렵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방법이긴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유계약 신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2025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이제 F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최근에도 이 FA가 된 선수들을 되게 영입을 많이 했어요. 뭐 크리스텐센, 뭐 오바메양, 캐시에 이런 선수들을 좀 FA로 영입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FA가 됐을 때 또 노릴 법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좀 멀어요. 이게 올 여름에 FA가 돼야지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손흥민 선수를 올 여름에 영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대대적인 선수 정리가 필요한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경우의 수가 있어라고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추진되고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탈루냐 라디오에서 손흥민 선수의 가능성을 얘기한 이유는 셀러리 캡 채울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고액 연봉 선수 상당수가 올여름 바르셀로나에서 정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 선수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비도 등록을 못하는데 메시 선수가 지금 FA로 오게 돼도 메시 선수가 그렇다고 뭐 돈을 아주 적게 받고 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굳이 메시 선수의 연봉도 맞추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손흥민 선수까지 데려올 수 있는 대대적인 선수단 정리 작업들이 예상이 된다. 어떤 선수들이죠? 일단 세리오 부스케츠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랑 좀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팀의 레전드다 보니까 좀 남는 쪽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은 부스케츠는 좀 더영으로 대체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캐시에가 이번 시즌 앞두고 이제 FA로 왔는데 뭐 한 시즌 만에 떠나서 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공짜로 영입했다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적 대상으로 좀 거론되고 있는 선수 중 하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안수파티나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도 왼쪽에 영입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야겠죠. 뭐 하피냐가 왜 이적설이 있냐 싶은데 하피냐는 좀 원하는 클럽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기회를 이용해서 매각을 해서 돈을 챙기고 그러니까 구단 수익이라던가 좀 셀러리 캡 그런 범위에 좀 적용될 수 있게 돈을 좀 챙기는 방식으로 쓸 수 있고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정리 대상에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뭐 조르디 알바 이런 선수처럼 좀 베테랑, 그러니까 오래 뛰었고 연봉이 정말 높은 선수들을 좀 정리해야 될 시기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캐시에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필드 라인에 더용 선수가 원래 떠날 예정을 좀 보고 있어서 영입을 한 것도 있는데 또 이 선수가 아주 확실하게 이제 바르셀로나의 부스케츠 후계자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또 미드필드진에 유망주들이 꽤 있어서 캐시에를 정리하면 캐시에 연봉도 세이브하는데 이적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캐시에가 나가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크게 트이고 하피냐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영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덴벨레가 워낙 잘해주니까 하피냐를 백업으로만 쓰기엔 좀 그지 이제 좀 사치품이 될 수 있어서 차라리 하피냐를 좀 비싸게 팔고 그 돈으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왜냐면 솔직히 이제 하피냐의 나이나 또 최근의 가치나 뭐 이런 활약도를 봤을 때 는 하피냐 선수보다 훨씬 좀 싸게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덴벨레 하피냐를 두고 왼쪽에 안수파티 페란 토레스라면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피냐를 판 돈으로 손흥민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파티와 페란 토레스 중에 최소한 둘 중 한 명은 정리를 한다. 특히 안수파티의 가능성이 높다. 파티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크게 기대했던 유망주지만 최근에 아버지까지 이제 이적을 좀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솔직히 밝힐 정도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좀 주전으로 뛰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선수니까 아직 어리니까 지금 여기서 애매하게 있느니 떠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하피냐와 파티만 나가도 바르셀로나는 좌우 측면을 전천으로 볼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합니다. 윙포워드가. 거기에 적임자가 손흥민 선수라는 것이고 레반도프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최고의 영입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도 역시 여전히 원하는 팀이 많다 보니까 메시와 손흥민을 데려올 수 있다면 이제 레반도프스키를 정리해도 메시도 골 넣고 손흥민도 골 넣고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혹은 뭐 나머지 선수들을 굉장히 적절한 가격에 다 정리가 된다면 굳이 또 레반도프스키를 정리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서 레반도프스키, 손흥민, 메시로 공격이 구성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많은 팬들이 다 너무 나이 많은 거 아니냐 싶겠지만 바르셀로나는 지금 윈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윈나우의 좀 대표적인 선수가 레반도프스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딱 그 나이가 있지만 절정의 기량에 있을 때도 영입을 해서 영입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데 레반도프스키, 메시, 손흥민이면은 그러니까 나이는 나이지만 확실히 윈나우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게임에서나 가능한 어떤 공격진이지 않나 싶은데 아무래도 아까 언급한 선수들 중에서 판매 가능성이 좀 제일 낮은 선수가 레반도프스키인데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바르셀로나 이적한다면 좀 같이 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기대가 되는 게 이 세 명의 공격 트리오가 조합이 될 경우에는 서로 장점이 다르고 연계가 좋고 또 다들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은 선수들이잖아요. 레반도프스키도 골도 잘 넣긴 하지만 본인이 수비를 끌어당겨주고 패스도 잘 내주는 그런 그 가짜 구번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격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쪽으로도 기회가 많이 올 수 있고 메시 같은 경우도 직접 왼발로 골을 넣는 것뿐 아니라 좋은 패스도 찔러주고 또 본인이 수비를 몰고 다니니까 이 세 명의 공격수가 조합된다면 여기에다가 미드필드 라인에 이미 뭐 가비, 페드리, 더용 있잖아요. 젊은 선수들.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도 젊게 개편을 했고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정말 라리가 우승 올 시즌 거의 뭐 유력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고 손흥민 선수도 이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경력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백이나 왼쪽 풀백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최근에 토트넘에서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르셀로나에 갈 경우에도 이제 발데 선수와 호흡을 맞춘다면 이 선수가 또 이타적인 선수잖아요. 발레 선수가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윙어와의 어떤 연계, 호흡 이런 것도 좋은데 뭐 개인적으로도 좀 공간, 그러니까 드리블로 좀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페리시치 선수랑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반대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좀 공간이 주어지면 되게 날뛸 수 있는 그런 선수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보면 발레 선수와 어느 정도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발데 선수는 그렇게 뭐 그 롱크로스만 올리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발데 선수가 그런 축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쵸. 손흥민 선수가 갈 경우에 주고 받으면서 탈압박도 하고 연계도 하고 또 다른 선수들이 만들어준 공간을 잠식하면서 골을 넣을 수가 있어서 정말 이 이적이 이뤄진다면 꿈만 같은 축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실제로 이제 바르셀로나에 지금 돌리고 있는 여름 이적설을 기반으로 예상 라인업을 짜봤는데 손흥민, 메시가 온다, 함께 온다면 그러니까 메시가 복귀하고 손흥민 선수가 영입이 된다면 메시 선수는 오른쪽 공격수로 배치되지만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제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함께 하면서 프리롤로 뛸 것 같고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전방에서 역시 폭넓게 역시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창출하고 골도 넣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배치가 되지만 안으로 들어와서 골을 넣을 수 있는 활약을 할 수가 있다. 좀 투톱처럼 운영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또 저렇게 보면은 또 팬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 전방에서 압박 누가 해? 누가 수비해? 이럴 건데 다행히도 이 미드필더 3명의 활동량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젊기도 하고 그런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 밸런스가 있는 스쿼드라고 나름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은 참 좀 어색하지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라인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페드리, 가비, 더용이 굉장히 이제 압박도 좋고 미드필드 라인에서 활동량이 좋고 점유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수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포백 구성인데 발데가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지만 이 선수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뒤 커버가 좋아요. 손흥민 선수가 밑에까지 많이 내려올 필요가 없고 크리스텐센, 아라우, 쿤데 모두 풀백과 센터백이 가능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역시나 빠르고 체력 좋고 광범위한 커버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쿤데 같은 경우에 오른쪽 풀백이지만 조금 수비적으로 움직이는 선수 기 때문에 오른쪽에 메시가 들어가서 프리롤로 뛴다고 하더라도 수비 부담을 굉장히 그 쿤데가 커버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레반도프스키, 메시가 물론 나이도 있고 압박보다는 공격에 치중되는 선수들이지만 이 선수들은 공격에 오로지 집중하면서 조직력을 좀 유지하고 강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축구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충분히 바르셀로나가 물론 전제 조건으로 기존에 저 많은 선수들을 다 잘 팔고 연봉을 줄여야 되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 경우에는 좀 대상이 될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살라 선수를 설득하기보다는 손흥민 선수를 설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물론 살라 선수는 예전에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있긴 했지만 게다가 살라는 솔직히 말하면 오른쪽이에요. 그쵸. 살라는 왼쪽이 아니에요. 네, 처음에 왼쪽 윙어를 구한다고 해서 손흥민, 디아스하고 살라가 나오길래 네. 살라가 왼쪽 뭐 뛸 수는 있겠죠. 예, 왼발로 키크로스 하면 결과적으로는 안 돼요. 손흥민 선수 단독 후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토트넘이 아무리 뭐 지금 손흥민 선수가 30대에 접어들었고 최근에 활약이 안 좋아서 가치가 좀 떨어졌다고 해도 그게 싸게 내주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저는 주목할 게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토트넘과 그래도 거래를 좀 많이 했잖아요. 특히 뭐 로얄 선수 건도 있지만은 뭐 랑글레 임대도 했었고 그렇죠. 두 팀 사이에 조금 그 교류를 하면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페란 토레스나 뭐 안수 파티나 캐시에도 또 토트넘에 연결돼서 그런 선수를 토트넘에 주면서 딜에 좀 손흥민 포함을 선수를 시키는 또 그런 이제 또 스왑 어떻게 딜의 적절하게 형태로. 좀 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하피냐까지도 거론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 가능성은 좀 있다. 게다가 혹시나 뭐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뭐 케인이 나갈 경우 레반도프스키 이건 좀 제가 죄송합니다.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거나 토트넘과 바르셀로나가 협상 테이블을 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왜냐? 카탈루냐 라디오에 그래도 꽤 믿을만한 기자가 보도했기 때문인데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스페인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시즌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상황은 또 바뀔 수가 있고 이적 시장이 실제로 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됩니다. 한준TV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 손흥민 선수의 거취와 이적설도 꼼꼼하게 체크해드릴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한준TV는 세계적인 축구 전문지 포포토 한국판 기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한 기자와 함께하는 침착하고 차분한 분석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